안녕하세요. 슈아이 히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9세기 후반기의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후반 우리나라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60년 최재훈은 동학을 창시하였습니다. 서학 천주교에 대립되는 민족 고유의 신앙을 재창, 동학이라 이름 짓고 종래의 풍류 사상과 유불선의 교리를 토대로 사람이 곧 하늘이므로 모든 사람은 멸시와 차별을 받으면 아니 된다. 하늘의 마음이 곧 사람의 마음이다. 의 사상을 전개하였습니다. 1861년에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완성합니다. 1862년 철종 13년에는 진주밀란이 일어났는데 경상도 진주에서 경상도 우병사 백낙신의 수탈을 계기로 농민들이 관아와 부호 등을 습격한 봉기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초군이라 부르고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농민들은 부정관리들을 살해하고 부호들의 집을 파괴하고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이 밀란 이후 다른 지역 농민들도 봉기하면서 이 밀란은 임술밀란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864년에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며 쇄국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1866년에 병인박해 때 천주교 탄압으로 많은 신자들과 프랑스 선교자 9명이 사망하자 프랑스는 조선을 침공하였고 외교장각 등 문화재를 약탈하였고 이 사건으로 더욱 더 천주교를 박해하게 됩니다. 같은 해에 제너널 셔머노 사건이 일어나는데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노가 통상을 거절당하고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들어와 수로 탐사를 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평양 관민이 배를 소각시키고 승무원 전원을 사살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은 1871년 신미양요를 일으키며 통상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철수합니다. 이후 조선은 척화비를 세우고 쇄국정책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같은 해에 흥선대원군은 붕당과 당론에 소굴이 된 서원을 47개소만 남기고 모두 철폐하였습니다. 1875년에는 일본이 통상을 목적으로 불법으로 강화도에서 측량을 하다가 조선군대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일본은 이 운요호 사건을 구실로 통상 수호 조약을 요구하였고 흥선대원군 등 반대론에도 불구하고 고종의 개항의지와 청나라 이용장의 권유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는 국제법의 토대 위에 맺은 최초의 조약입니다. 1881년에는 선진문물을 배운다는 목적으로 일본의 조사시찰단, 청나라의 영선사를 파견하였고 최초의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습니다. 조사시찰단은 과거의 신사유람단으로 불리었습니다. 1882년에는 구식군대의 차별을 계기로 구식군대에서 난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이모군란입니다. 이 난으로 별기군을 공격하고 일본 장교 및 공사관이 공격을 당합니다. 탄핵되었던 흥선대원군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으나 민씨 외척이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고 청나라는 군대를 파견합니다. 흥선대원군은 청군대에 의해 텐진으로 압송당합니다. 청은 이로 인해 조선 내정과 외교에 간섭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모군란의 사후 처리 배상을 위해 일본과 불평등 조약인 제물포 조약을 맺게 됩니다. 1883년에는 미, 영, 독일과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884년은 최초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를 발간하고 우정국을 설치하였고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서광범, 홍영식 등 개화당파들이 청나라에 의존하는 척족 중심의 수구당을 몰아내고 개화정권을 수립하려 한 일종의 쿠데타인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3일 만에 청나라의 개입과 일본군의 철수로 끝나게 됩니다. 1885년에는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와 식민지 경쟁을 펼치고 있는 영국 군함이 전력적 요충지인 거문도를 점령하였습니다. 영국과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며 영국이 거문도에서 철수합니다. 조선은 이때 이미 청, 일 러시아, 서양 열강의 타겟이 되어 외교적으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같은 해에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을 설치합니다. 1889년에는 프랑스와 통상조약이 체결되고
1895년에는 동학농민운동, 가부개혁, 울미사변이 일어납니다. 전봉주는 양반과 사회의 부패에 불만을 가지고 난을 일으켰고, 명성황후와 민씨 세력의 축출을 위해 대원군과도 손을 잡았습니다. 한편 김홍집 내각을 중심으로 일본 세력을 등에 업고 근대개혁인 가부개혁을 일으켰고, 이를 견제하고자 명성황후는 러시아에 접근하여 일본 세력을 축출하려 하자 경복궁에 일본 군인을 침입시켜 명성황후를 살해하는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1896년에는 서재필을 중심으로 최초의 협회인 독립협회가 세워지고 독립문을 세웠으며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이 발간됩니다. 1897년에는 고종이 을미사변 이후 일본 세력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궁을 버리고 러시아 대사관으로 몸을 피하는 아관파천이 일어납니다. 이후 많은 이권이 러시아를 비롯한 서양 열강에 넘어가게 되고 1898년에는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였습니다.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재했던 제국으로 조선을 계승한 국가이자 한반도의 마지막 전제군주국입니다. 1897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수립 선포 이후 대한제국 정부는 여러 개혁을 시도했고 자주적 국가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본 제국에게 외교권이 박탈되었고, 이후 1910년 8월 29일 일본과 체결한 한일병합조약에서 따라 일본 제국과의 승인을 거쳐 병합하여 대한제국은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다시 19세기 후반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1856년에 에로오 사건이 일어나는데, 에로오는 중국인 소유의 영국 선박이고 해적선이었습니다. 청나라 관리가 배에 올라 중국인 선원들을 체포하고 영국 국기를 강제로 내리게 하였습니다. 이에 영국이 국가 모독이라고 항의하며 배상금을 요청하였으나 청이 거절하자 에로우 전쟁 혹은 제2차 아편전쟁이 일어났고, 영국, 프랑스 연합군은 광저우를 점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858년 텐진 조약, 1860년 베이징 조약 등으로 청나라의 많은 지역이 서구 열강의 치외법 권하에 들어가며 구룡반도도 추가로 영국에 넘어가게 됩니다. 칭다오의 독일 점령, 상하이의 와이탄 등이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보면 서양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많이 눈에 띄며 관광지로 되어 있으나 이는 중국 역사의 치욕적인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1863년에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부국 강병을 이룩하려는 양무운동이 일어납니다. 1884년에는 베트남 영토를 두고 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게 되는 청불전쟁이 일어나고, 프랑스는 베트남 북부, 청의 타이완, 푸저우 등에서 청의 군대를 격파시키고, 1885년 텐진 조약으로 베트남에 대한 프랑스의 보호권을 인정받습니다. 1894년에는 청과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도권을 두고 전쟁을 벌였고 일본이 승리하였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청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완전히 잃었으며 타이완을 일본에 빼앗기게 됩니다. 청일 전쟁 패배 이후 청 내부에서 양무운동의 한계를 깨달으며 1898년에 전반적인 사회개혁 운동인 변법자강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19세기 후반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오겠습니다. 1853년 러시아와 오스만 투르크 사이에 크림 전쟁이 일어납니다. 크림 전쟁은 러시아의 대외 팽창 정책 가운데 남진 정책과 관련한 투르크와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 사이의 성지 예루살렘에 대한 관리권 다툼으로 일어났고, 나폴레옹 3세가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성지 관리권을 얻자 러시아의 니콜라이 1세가 오스만 투르크와 전쟁을 벌였으며, 이에 영국과 프랑스가 오스만 투르크와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러시아의 남진 정책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이 등장하며 간호학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패한 러시아는 근대화를 추진하며 1862년에 농노해방령을 발표합니다.
1857년 인도에서는 용병인 세포이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세포이 항쟁 때문에 영국은 직접 통치를 하게 되며 1858년 무굴 제국이 멸망하고 영국의 인도 지배가 시작됩니다. 일본에서는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며 막부 체제를 해체하고 왕정 복고를 통한 중앙통일권력의 확립에 이르는 광범위한 변혁 과정에 들어갑니다. 메이지 정부는 주로 구미 열강국을 따라 잡기 위해 개혁을 모색하였습니다. 천황이 주도하여 일방적 자본주의 육성과 군사적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1877년에는 영국령 인도가 성립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1885년 제국주의들이 식민지 분할을 하게 됩니다. 영국의 종단 정책, 프랑스 제3공화국의 횡단 정책, 벨기에, 포르투갈, 독일 등이 아프리카를 나눠 가지게 됩니다. 1887년에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반도가 성립됩니다. 이제 19세기 후반 서양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852년 프랑스 제2제정이 성립되는데 나폴레옹 3세의 통치 기간을 말합니다. 이 시기에 공업과 농업을 발전시켰으며 대외 팽창 정책을 지지해 크림 전쟁에도 참전을 합니다. 1870년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에서 패하면서 폐지되었고 이후 프랑스 제3공화국이 성립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노예제를 찬성하는 남부와 금지하는 북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가 노예제를 지지하던 남부주들이 모여 남부연합을 형성하며 미합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를 선언한 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동안 남북전쟁을 벌입니다. 전쟁 결과 남부연합군이 패했고 1863년에 미국 전역에서 노예제가 폐지됩니다. 1862년에는 이탈리아 왕국이 통일되고 러시아 농노제가 폐지됩니다. 1866년에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독일주의로 통일을 추구하던 프로이센과 최대 독일주의를 지향하던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조 간에 독일 연방 내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벌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승리함으로써 독일은 프로이센 중심의 소독일주의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프로이센 수상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의 마지막 걸림돌인 프랑스를 제거하여 독일 통일을 마무리하고자 프랑스와의 전쟁 명분만 찾고 있었는데 프랑스는 프로이센의 세력 확장을 경계하던 중 대독일 감정이 악화되자 호전적인 측근들이 나폴레옹 3세를 부추기며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 프로이센이 승리하며 1871년에 독일을 통리하게 되고 프랑스에서는 전투에서 패배한 후 나폴레옹 3세가 생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파리의 공화주의자들에 의해 나폴레옹 3세가 폐위당하고 1875년 제3공화정이 선포됩니다. 1877년에 러시아, 튀르크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오스만 제국과 동방 정교회 연합군이 벌인 전쟁입니다. 동방 정교회 연합군은 러시아 제국이 주도한 동맹으로 불가리아 공국, 세르비아 공국, 몬테네그로 공국, 몰다비아 왈라키아 연합공국이 이 동맹에 참여했고 보스니아 혁명군과 불가리아 의용군도 이 전쟁에 가담했습니다. 전쟁은 발칸 반도와 카프카스 산맥에서 발발했고 이 전쟁으로 인해 19세기 발칸 국가들에서 민족주의가 발흥하게 되었습니다. 크림 전쟁에서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해 러시아 제국은 흑해의 기지를 설립하고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발칸반도 내에 위치한 국가들의 정치운동을 지지하였습니다. 러시아 제국 주도의 동맹군은 승리를 거두었고 이 결과 러시아 제국은 카프카스 산맥의 여러 지역들을 합병했고 루마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으며 불가리아 공국이 재수립되어 불가리아인들의 자치권이 확장되었습니다. 1878년 베를린 회의를 통해 이 전쟁의 결과가 국제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1882년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가 삼국 동맹을 맺습니다. 이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삼국 협상과 대립을 이루며 후에 1차 세계대전까지 연결됩니다. 1894년에는 프랑스에서 드레피스 사건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에 처참하게 패배한 프랑스에서는 애국주의와 반독일 감정이 나날이 높아져갔고 전 유럽은 민족주의로 인해 반유대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894년 9월 프랑스 정보국 요원이 파리의 독일 대사관에서 몰래 빼내온 문서를 통해 프랑스군 내부의 군사기밀을 독일로 유출시키는 간첩행위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수사가 진행되던 중 참모본부에서 근무하는 육군 포병대위 알프레드 드레피스가 필적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고 또한 그 당시 프랑스 사람들의 반독일 감정의 대상이었던 독일계라는 것이 그의 혐의를 짙어지게 만들었고 재판에 회부되어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후에 진범을 잡았으나 그 진범은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의 시온주의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건국의 계기가 됩니다. 이 시온주의로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모여들어 나라를 건국하고 현재에도 하마스, 헤즈볼라 등 이슬람 무장단체들과 배후에 있는 이란과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896년은 1회 근대 하계 올림픽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898년에는 아프리카 수단의 파쇼다라는 지역에서 프랑스군과 영국군이 충돌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식민지 점령전에서 영국은 종단 정책, 프랑스는 횡단 정책을 실시하는데 둘이 만나는 지점이 파쇼다였습니다. 프랑스가 먼저 도착해 자기 영토임을 선포하니 바로 직후 더 강력한 영국군이 파쇼다에 도착하게 되고 전쟁 발발 직전 영불협약에 의해 프랑스가 물러나며 일단락되었습니다. 1899년에는 미국과 스페인이 쿠바 문제로 쿠바와 필리핀에서 전쟁을 하고 미국이 승리하여 쿠바, 필리핀, 괌, 푸에르토리코 등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미국 제국주의 정책을 시작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1900년에는 현재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네덜란드계 백인 보어족과 영국군 간의 보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아프리카의 흑인 원주민이 아닌 백인들과의 전투였으며 보어족은 오렌지 자유국과 트란스발 공화국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영국군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영국군이 승리하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19세기는 근대로 나아가는 시기로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거쳐 서구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이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미치는 시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대라고 할 수 있는 20세기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